바이든 시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동아시아 안보 질서는 한국 전쟁을 전후로 정착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950년 이후 20년마다 동아시아 안보 질서는 구조적 판을 바꾸었고 20년 뒤인 1970년엔 미중 화해로 대표되는 데탕트 긴장 완화의 문이 열렸고 또 20년 뒤인 1990년엔 냉전 종식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2010년엔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로 미중 갈등이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은 이 같은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해 냉전 질서가 시작된 1950년 무렵부터 1961년 박정희, 1981년 전두환, 2001년 김대중 부시 회담에서도 자존심을 구겨야 했습니다. 이제 2010년 미중 갈등 이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 앉습니다. 스승님, 20년마다 바뀐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에서 매번 뒤처졌던 한국 지도자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고 세상을 직시하면서 오는 21일 워싱턴 회담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한테는 매번 기회가 와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매번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권을 잡을 때마다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나를 갖추었느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누굴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우리를 내세우려고 해요. 우리를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듣는 애교를 해야 됩니다. 듣는 애교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걸 잘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겠노라고. 이러고 돌아왔어야 돼요. 아주 겸손한 애교를 했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는 인자 세상에 나와서 인자 세계를 배우는 중이니까. 국제사회를 배우는 중이고 우리가 조금씩 성장했을 때마다 우리한테 하는 말들이 다르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정리를 잘 해갖고 우리가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었었다 이 말이죠.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바람이 있다라든지 뭔가 요청이 있으면 그걸 바르게 잘 들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잘 알았다고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이걸 같이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의논을 해야 되고 요런 정치를 하면서 성장을 했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발전하고 실수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걸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하고 같이 나누어 버리면 이게 앞으로 실수로 다 들어옵니다. 한때 우리 대통령들이 유엔에 가서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대통령 되고 나면 거기서 한 번씩 받아준단 말이죠. 말을 할 때는 부풀하게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 뒤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바르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서 잘 정리해서 올리겠노라고. 요렇게 하면 될 건데 여기서 바로 뭐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버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나라에 돌아오면 야당 여당 막 말이 많죠. 요렇게 여기서 분쟁을 하고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러니까 비밀 뭐 이런 그 공개를 하니 안 하니 이거 뭐 애교 문서를 다른 나라 대통령으로 한 거는 뭐 말을 내놔야 되니 안 내놔야 되니 그거는 비밀 문서니 이러면 이때까지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대화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다 큰 것 같지만 다 큰 게 아니고 미국하고 할 때는 우리가 다 크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하고 할 때는 미국이 말하는 걸 잘 듣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중진들이고 이렇게 위에 그래도 우리 그 대표들하고 전부 다 앉아서 토론도 하고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아직 세상에는 안 알리지만 그 안에서 이게 회담도 하고 좀 논하고 해가지고 정리를 좀 잘해갖고 그래갖고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요렇게 성숙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정권만 잡으면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 우리 멋대로 그냥 실수를 다 해놔놓고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냐? 국민이 다 지고 이 사회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는 조금 강압적으로는 했지만 그런 거 하나는 처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무조건 하면 되는 건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겸손하게 미국에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낮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 대안을 찾지 못했고 미국에 도움 줄 만한 걸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정리해갖고 미국에다가 이런 것도 보고도 올려가지고 요렇게 하면 어떤지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지금 침체한 거를 우리가 살려보겠다. 이런 대안도 가지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미국에 그 대통령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그 가서 조공하는 듯이 인사하러 가는 요런 꼴이 돼갖고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만나면 되고 만나니까 이제 뭐 잘 봐주겠지. 이러한 약소국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과 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이 갑이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갑이 돼요. 요런 거를 잘 짚어서 이제 그 교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갑, 을이 같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교류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과 을이 안 되고 항상 을일 때는 어떻게 냐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갑의 말을 잘 듣고 우리의 행편을 잘 이야기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는 거. 합의 끌어내는 거하고 교류하는 거 달라요. 2012년까지는 우리가 항상 도움받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2013년도부터는 우리가 할 일을 이제 해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할 일을 안 했어요.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쯤은 우리 할 일을 세계에서 하고 있으면 이런 형식은 안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가 키워줬다면 분명히 세계가 키워준 게 맞아요. 그럼 세계에 할 일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2013년도부터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할 일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절대로 이런 대접은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짜줘야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번까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까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으로 취급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안 합니다. 세계는 대통령으로 취급 안 해요. 지금 이 나라 대통령들 지금 올라오면 대통령 취급 안 해요. 정당하게 70% 국민한테 박수를 받고 정확하게 지금 운영해야 돼요. 앞에 실수를 갖다 두드리 패고 우리가 막 이랬다고 지금 정당하다 이거는 아니고 평정할 때 국민의 70%를 우리가 이게 지도자라면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51%면 된다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지금 미국 가는데 그 몇 프로 갖고 가요? 국민의 대변을 몇 프로를 가져가느냐고. 30%대 갖고 미국 갑니다. 그 대접할 것 같아요? 택도 없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 때 보자. 이래갖고 대충 두드릴 거 두드리 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이게 뭐 이게 바라고 이런 거는 가지지 않아도 요걸 우리 국민들의 공부 삼고 그것도 대통령을 뭐라 하면 안 되고 뭔가가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도운 적도 없고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